자, 여러분 이제 2교시가 돌아왔습니다. 질문이 들어왔네요. 김윤우 학생, 평가 방법은 상대평가인가요? 절대평가인가요? 네, 이번에는 상대평가입니다. 아마 제가 코로나 사태 때문에 어떻게 될지 단언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우선 원칙적으로는 상대평가 또는 완화적 상대평가가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아마 지난 학기에 좀 절대평가로 인해 폐해 같은 것들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과는 오늘 교수님들하고 다 합의한 건 아닌데 상당수의 교수님들께서 절대평가로 되더라도 성취도가 부족한 학생들에게는 좋은 점수를 주지 않겠다. 저도 그렇고 몇몇 교수님들 이렇게 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과거와 같이 절대평가는 아니다. 그 말씀 좀 드리고요. 김재윤, 박재욱, 박종열, 박종혁, 이윤지, 최혁진 학생, 제가 채팅창에 올려놨습니다만 이 학생들이 이 자리에 없는 거 맞죠? 자, 그러면 이제 2교시 수업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요, 제가 LMS에 벌써 이렇게 업로드 해놨어요. 저기 보시면요, 오늘 지금 방금 찍은 영상 이렇게 업로드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듣는다고 해서 출석 인정을 받는 건 아니고 이거는 복습용입니다. 어디까지나. 제가 이제 이렇게 1시간씩 끝나면 바로바로 업로드해서 여러분들이 유지 보수 이거 그 부분이 휘게 평가 점수에 파울링이 있었네요. 여기 이렇게. 그쵸? 제가 10분 15분 정도 퀴즈가 설명하겠습니다. 그 배에 개수얘기하기 좋죠. 자, 이렇게 업로드 할 테니까 이것은 어디까지나 복습용이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복습용이고 우린 실시간 수업이기 때문에 말 그대로 여러분들이 수업에 참여해야만 출결 인정을 받을 수 있다 하는 부분 말씀드립니다. 또 질문 있으면 언제든지 윤우 학생처럼 질문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신뢰성 공학 본격적으로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릴레프트 엔지니어링이란 단어는 미군에서 처음 시작을 했다고 그랬죠. 그러다 보니까 이 신뢰성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을 우린 밀 스탠다드, 밀리터리 스탠다드예요. 미 국방성의 규격이 있는데 이 규격으로부터 규격 또는 요즘은 이제 규격이란 말 대신 표준이란 말 더 쓰는데요. 국방성 표준으로부터 이제 신뢰성이 시작이 되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제가 왜 이렇게 역사를 말씀드리냐? 우리가 신뢰성 분야를 학습하다 보면 미국 방성, 미국 밀 스탠다드, 밀 핸드북 이런 표현을 많이 보게 될 거예요. 도대체 아무리 미국이지만 왜 이렇게 미 국방성 이런 것들을 언급하냐라고 봤을 때 신뢰성의 시작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언급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황대영 학생 계속 질문 주시고요. 자, 한번 볼게요. 그래서 이 개념을 제가 한번 교재를 읽어보겠습니다. 부품, 기기 또는 시스템 등의 기능의 시간적 안정성을 넓게는 보존성까지 취급하는 공학이다. 이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시간적 안정성이 시간이 충분히 지나가더라도 어떤 제품이 충분한 내상을 갖고 있는지 수명과 관련된 내용이 되겠고요. 수명이 기본적으로 길어야겠다라는 내용이고 그것과 더불어 보존성도 좋아야겠다는 겁니다. 여기서 보존성은 보수 정비가 쉽다라고도 할 수 있는데 이건 보수 정비성도 있고요. 또는 보존 지원성도 있을 수 있습니다. 자, 하나씩 생각을 해볼게요. 시간적 안정성이라는 것은 주로 설계, 개발 단계에서 제대로 제품을 만든다면 수명을 길게 만들어야 한다. 이런 표현입니다. 즉 수명뿐 아니라 어떤 내환경성도 함께 가져야겠다는 겁니다. 오늘 첫날이니까 여러분 이것부터 좀 아셨으면 좋겠어요. 자, 여기 수명관 설명하고 있는데 사실은 말이죠. 앞에서도 제가 신뢰성의 정의를 기능, 환경, 수명, 시간 다 같은 표현이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 키워드로 제가 언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쵸? 윤지, 지각. 자, 근데 말이죠.
사람이 죽는데 여러분 어떻게 죽죠? 두 가지로 죽잖아요. 늙어 죽는다. 그럼 요거예요. 요거 늙어 죽는 거. 네, 늙어 죽기. 요거를 마모고장, 고장으로 표현한다면 마모고장이란 말 쓸 거예요. 반면에 안타깝게 죽는 사람 있죠. 최근에 뭐 코로나로 갑자기 죽는 젊은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그건 좀 적절치 않은 것 같고요. 무슨 번개 맞아 죽는다, 교통사고로 죽는다 이런 겁니다. 번개 맞을 가능성은 10살짜리나 20살짜리나 60이나 80 먹은 노인분이나 다 똑같아요. 이것은 바로 제품에 대한 어떤 내성, 내환경성 뭐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어떤 우발고장의 성격과 우발 요행이 좀 나중에 할게요. 내환경성 얘기만 좀 드리겠습니다. 자, 앞에 했던 거 조금 잠깐 있고요. 내환경성이라는 것은 얼마나 강건하냐라는 거예요. 강건 설계. 즉 번개 맞아 죽거나 또는 교통사고가 나더라도 튼튼해야 되겠죠. 그렇죠? 교통사고. 차에 치여도 약한 사람은 금세 죽을 것이고 아주 강한 사람은 잘 견딜 거 아닙니까? 바로 이런 거를 평가하는 것이 제가 교재에 없는 환경시험을 그렇게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요 내환경성을 측정한다는 겁니다. 이것은 제품에 대해 어찌 보면 수명이나 수명 관점에서 다 이야기할 수 있겠죠. 늙어 죽거나 사고나 죽거나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과 더불어 보존성 이야기가 나옵니다. 네. 보존성은 기본적으로 수리가 용이한 수리 용이성도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보전 지원성도 있을 수 있습니다. 자, 무슨 말이냐? 이런 겁니다. 여러분들 자동차 한번 수리 맡겨본 적 있어요? 제 와이프 차가 예전에 SM3란 차였습니다. 삼성차인데 SM 계열의 자동차들이 다 백미러 하나 교체하는 것도 되게 희한하게 박아놨어요. 그래서 그냥 일반 공업사 가면 잘 고쳐주질 않아요. 자기 귀찮거든. 그러면 SM 서비스 센터로 가세요. 이렇게 유도합니다. 수리 용이성이 굉장히 낮은 거죠. 예, 수리 용이성이 낮은 겁니다. 수리하는데 오래 걸리는 거예요. 예. 반면에 보존 지원성은 뛰어날 수 있어요. 무슨 말이냐? 우리 집 앞에 바로 SM3 대리점이 있어. 그러면은 바로 보존 지원은 가능한 겁니다. 하지만 한번 가서 아반떼는 1시간 만에 차를 고치는데 SM은 5시간 걸린다. 그러면 수리 용이성이 떨어지는 거죠. 하지만 바로 옆에 있으면 바로 대응은 됩니다. 보존 지원성은 우수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설비를 일본 설비도 쓰고 유럽 설비도 쓰는데 기계 설비는 여러분 대부분 일본과 독일 것이 많습니다. 근데 가급적 같은 값이면 일본 걸 쓰길 희망해요. 왜 그러겠어요? 반일 감정도 있고 한일 관계가 좋지 않은데 뭐 하나 고장이 나면 독일에서 날라와야 돼. 엔지니어가 같이 똑같이 와서 일본 것도 1시간 만에 하루 만에 고치고 독일 사람도 하루 만에 고친다고 칩시다. 그러면 수리 용이성은 일본 기계나 독일 기계가 동일할 수 있어요. 그런데 보존 지원성은 일본과 독일은 어디가 좋아요? 월등하게 일본이 높은 거죠. 왜? 가깝잖아요. 전화는 바로 날라오잖아요. 근데 독일은 몇 날 며칠 날라와야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 일본 기계를 쓰는 것을 선호합니다. 물론 요즘은 독일의 큰 회사들 같은 경우 한국지사가 있으니까 한국지사에서 보존 지원성, 이래서 한국 사람이 안 산다 이러면 독일이 한국의 지사 AS나 여기 브랜치를 두어서 보존 지원성을 향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우리가 어떤 요 보존성이란 거는 수리의 개념이죠. 주로 보존성은요, 누가 대상으로 하냐? 시스템을 대상으로 합니다. 시스템. 이건 수리가 가능해야 되니까 시스템. 그냥 수명만 따지는 건요, 이건 시스템뿐 아니라 부품이 주로 그렇습니다. 물론 부품, 시스템 모두 여기 들어가겠죠. 부품은 여러분 반도체를 고쳐 쓴다 들어보셨나요? 그런 거 없죠. 그래서 부품은 그냥 수명만 우리가 추정을 하고요. 어떤 수리, 보존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비행기, 탱크, 또 원자력 발전소, 화력 발전소와 같이 이런 시스템, 자동차 이런 시스템을 가정해서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갖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네이버 지식백과예요. 제품의 고장이 왜 생기는지를 과학적으로 해명하고 그것의 기초로 고장을 없앤다. 사실 저 이 네이버 지식백과의 그 정의는 제가 개인적으로 마음에 들진 않는데 왜 생기는지 해명한다. 요게 우리들이 학습할 FMEA, FTA 단어만 조금 알아두세요. Failure, Mode and Effect Analysis 고장의 모드와 그의 영향에 대한 분석, Fault Tree 결합나무 분석 Analysis 이런 것들 통해서 어떤 고장의 원인을 분석한다. 이런 기준도 있고 그래서 그것을 기초로 고장을 없애려는 기술이다. 이건 어디에서 일어날까요? 설계, 개발에서 고장을 제거하는, 없애려 하는 그런 노력을 하는 것을 우린 신뢰성 공학이다. 요 위가 우리 두산백과에 나온 요 정의가 주로 시험 평가 또는 보전 여기 초점 맞췄다면 여기는 제품 개선 설계 시의 개선을 주로 염두에 둔 정의라고 할 수 있다. 저 개인적으로 위의 용어가 조금 더 신뢰성을 잘 평가한 것으로 볼 수 있고요. 아래의 정의도 틀린 것은 아닙니다만 저 아래보다는 위의 정의가 조금 더 합당한 것 같습니다. 자, 제품의 신뢰성을 향상하기 위해선 고장 결과, 고장 방지, 회피를 위한 기법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그것을 다양한 수단을 효과적으로 통합하는 시스템적 접근이 필요하게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reliability 엔지니어링의 의미가 되겠고요. 자, 우리가 신뢰성이란 건 아까도 설명드렸잖아요. 이게 바로 신뢰성의 정의다. 기능, 환경, 시간. 세 가지 키워드. 자, 키워드 중요한다고 했습니다. 기능, 환경, 시간 또는 수명 다 같은 표현이고요. 이렇게 가져갈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자, 다음은요. 엔지니어링에 대한 정의인데요. 엔지니어링. 자, 엔지니어링은 뭘까요? 공학이죠, 공학. 이게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주어진 천연 자원을 인간의 삶에 유익하게 변환하거나 개발하는 수단과 관련된 지식 이렇게 되어 있고 또는 재료를 갖고 인간에게 유익한 물건 또는 서비스를 만들어내는 방법. 그러니까 어찌 보면 물건과 서비스, 제품과 서비스를 만들어내는 일련의 과정을 엔지니어링이라고 하고 릴라빌리티 엔지니어링이라는 것은 그 엔지니어링의 과정에서 우리가 신뢰성을 고려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윤지 뭐 하다가 늦었나? 2교시도 한번 출석 체크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 시점에. 자, 출석 체크 2교시 잠깐 하고 넘어갈게요. 2교시 출석은요. 6142입니다. 자, 2교시 10시에서 10시 50분까지 하려면 6142입니다. 여러분. 보이시죠? 6142를 입력하셔야 되겠습니다. 전자출결 잘 안되는 학생들은 앱을 업데이트한 다음에 다시 한번 껐다 키면 제대로 될 겁니다. 6142. 2교시의 출결 번호는 6142가 되겠습니다. 늦잠 잤어? 일찍 일어나야지. 자, 이해되셨죠? 여기까지요. 자, 한 1분 정도 드리고 제가 다시 닫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신뢰성은 기본적으로 무엇을 다루느냐? 고장, failure를 다루는 겁니다. 품질은 뭐를 다뤘을까요, 여러분? 품질은 다뤘던 대상이 뭘까요? 품질. 신뢰성은 고장이란 표현을 쓰고요. 품질은 불량이란 표현을 씁니다. 불량이냐, 우량이냐, 양품이냐죠? 뭐 양품. 자, 품질과 신뢰성의 차이는 좀 뒤에 슬라이드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만,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아요. 품질 문제는 우리 통계적 품질 관리 배우셨죠? 어디까지의 문제예요? 여러분 공장 내에서, 우리 공장 내에서의 문제입니다. 원자재를 입고해서 수입 검사하고 어떤 프로세스를 거쳐서 최종 납품 직전에
최종 검수를 합니다. 거기까지 문제가 모두 품질의 문제라면 그 이후에 발생하는 모든 문제는 무엇의 문제다? 신뢰성의 문제가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여러분 공장 이렇게 있으면요. 공장에서 발생하는 여기서 뭐 만들고 해서 여기서 발생하는 최종 단계에서 발생하는 문제가 품질 문제고요. 불량이냐 우량 또는 양품이냐로 이야기를 합니다. 맞죠? 그런데 여기서 트럭에 싣고 운송을 하고 제품을 그 다음에 선착장에 가서 배를 태우고 수출을 하고 소비자가 핸드폰이라면 핸드폰을 여기저기 갖고 다니면서 사용을 하면서 발생하는 모든 문제. 요 일련의 모든 문제는 무슨 문제다? 일련의 모든 문제는 바로 신뢰성의 문제다 하는 겁니다. 요건 신뢰성의 문제. 품질 문제는 어디까지? 품질 문제는 바로 여러분 공장 내에서 여기까지의 문제가 품질 문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신뢰성 문제에서는 불량이란 표현을 쓸까 안 쓸까요? 쓸까 안 쓸까요? 여러분들 쓰지 않고 고장이란 표현을 쓰겠습니다. 불량이란 것은 처음부터 잘못 만들었다라는 의미가 있고요. 고장났어 라는 건 뭡니까? 얼마 전까지 사용이 되었는데 그 이후에 잘 동작하지 않았어. 이런 것들이 포함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그것은 우리가 failure라는 표현을 쓰겠다는 겁니다. failure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동작을 하다가 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컨셉이 함께 들어가 있다라는 것이죠. 자, 요게 바로 고장입니다. 그런데 고장이 꼭 동작하지 않는 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동작을 아예 안 하면 이거를 한다 안 한다로 결정할 수 있으면 하드 페일러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요. 요즘 제 핸드폰도 여러분들 오래돼가지고 지금 조금만 하면 그냥 배터리가 너무 빨리 닳거든요. 이거는 성능이 좀 나빠지고 있죠. 그쵸? 성능이 나빠지는 걸 열화된다. 그래서 충방전이 내가 원하는 만큼 안 된다.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 그러면 그것을 소프트 페일러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것 또한 고장이죠. 하드 페일러와 소프트 페일러인데 아예 그냥 딱 안 된다. 그러면은 그냥 하드 페일러예요. 근데 형광등이다. 지금 제 방도 등이 있는데 조금씩 어두워지죠. 그러면서 이거 내가 좀 눈이 침침해서 잘 안 보이네. 이렇게 되면 소프트 페일러다. 여기 보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전적 정의가 기대 수준에 미치지 못하거나 모자란다. 그러니까 그것 또한 우리가 페일러라고 볼 수 있다. 이 사전적 정의가 소프트 페일러를 모두 포함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은 공학적 정의인데요. 산업체의 공장, 제품, 공정, 재료, 서비스가 노화되거나 의도된 기능을 수행할 수 없게 되는. 그러니까 노화란 표현이 나오는데 에이징 또는 디그레데이션이라고 하고요. 이게 저 노화돼서 잘 안 되는 게 소프트 페일러가 되겠고요. 할 수 없게 되는, 완전히 안 되는 것이 하드 페일러.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학생들 중간중간 질문 있으면 언제든지 질문 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 고장이 발생한다 라고 하면요. 어때? 불편이 초래한다. 이 정도 사실 감수할 수 있어요. 자동차의 에어컨이 고장나는 정도는 불편한 정도죠. 죽고 사는 문제가 아니죠. 그런데 안전벨트가 고장나면 요즘 자율주행 시대인데 어떤 스마트 크루즈 또는 자율주행하는 기능이 고장이 나면 또는 에어백이 고장이 나면 이건 불편을 초래하는 수준이 아니지 않겠습니까? 신체 부상 또는 재산 피해, 경제적 손실, 인사사고도 발생할 수 있죠. 이런 고장이 발생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또 재앙적 수준의 고장도 있을 수 있습니다. 파국 고장, 비행기가 충돌하거나 교량, 원자로 고장.
원자로가 터진다 이런 건 굉장히 재앙적인 내용이죠. 그죠? 비행기하고 충돌한다. 이것도 재앙이죠. 이런 것들까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같은 고장이라 하더라도 그냥 단순 불편을 초래하는 고장인 것인지 또는 어떤 사람이 다치거나 죽는 치명적 고장인 것인지 또는 나 하나 죽는 걸로 끝나지 않고 여러 사람 뭐 지금 코로나 같은 게 사실 거의 재앙 수준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여러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는 것인지 그런 것들을 좀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그런 것일수록 우리는 조금 더 높은 수준의 신뢰성을 가져야겠고요. 조금 불편을 초래하는 제품이다라고 한다면 매우 높은 수준의 신뢰성을 꼭 가져야 된다라고 볼 필요는 없겠죠. 우리가 신뢰성을 설계할 때는 어느 수준까지 해야 될까요? 여러분들 휴대폰 만들잖아요. 이거 몇 년 견디면 돼요? 2년? 3년? 10년? 몇 년을 견뎌야 될까요? 여러분들 한번 채팅창에 한번 의견 주시겠어요? 몇 년이나 견디면 될까? 핸드폰, 여러분 휴대폰은 다 써보니까. 윤지야, 몇 년이면 너는 만족할 것 같아? 한 10년 가야 될까요? 삼성 핸드폰이, 갤럭시 노트가? 10년 좀 과한가? 한 5년? 사실 5년이나 10년 간 핸드폰을 삼성이 맘먹고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일부러 그렇게 안 만들겠죠. 왜 그러겠어요? 우리는 핸드폰의 수명은 경쟁사보다 한 발 더해요. 경쟁사보다 한 발 더 갈 뿐 무엇을 고려해야 된다? 비용을 고려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좀 싼 거 꼽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굉장히 비싸고 중복 설계도에서 절대 재앙이 발생해서는 안 되겠죠. 맞습니까? 그리고 또 재밌는 게 있어요. 최근에는 고장이 발생하면 이 피해자에 대한 보상을 생산자가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걸 제조물 책임법 PL이라고 이야기하고요. 특히 보증제도의 법제화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최근에 우리나라도요. 자동차 새 차 샀는데 고장이 나서 뭐 핸들이 어때서 브레이크가 잘 안 돼서 뭐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어제 뉴스에도 랜드로버가 어땠다, 레인지로버가 어땠다 신문에 났던데요. 뉴스에 났던데 새 차가 고장났을 때 그거 어떻게 해야 되나 뭐 이런 겁니다. 그래서 레몬법이라는 게 우리나라도 지금 제정이 되었는지 된다고 하는지 그런 것 같습니다. 그만큼 이제는 어떤 신뢰성의 문제가 소비자의 신뢰를 잃어버리는, 믿음을 잃어버리는 수준에서 더 나아가서 국가가 규제하는 그런 영역까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 다 이런 거 할 수 없고요. 주로 국가가 제지하는 건 신체 부상이나 재앙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좀 실제 얘기를 해본다면 자, 여러분들 혹시 우리나라도 제품 안전법이 있습니다. 공산품 100종, 전기용품 300종, 그래서 400종은요. 무조건 국가가 품질 검사를 해서 이걸 통과해야 돼요. 예를 들면 뭐가 있느냐? 유모차 애기가 타는 거잖아요. 그 안전성이 있어야 돼요. 비비탄 애들 갖고 노는 거. 너무 딱딱하면 사람 부상 있겠죠? 말랑말랑해야 됩니다. 튜브 물에 타다가 튜브의 부력이 나빠지거나 또는 거기에서 중금속이 나오면 사람에게 인체에 해를 입히거나 또는 부력이 나쁘면 빠져 죽겠죠? 그런 거 다 국가가 인증하고 검증을 해야 됩니다. 케이스 인증한 걸 받아야만 우리가 물건을 팔 수 있어요. 사실 우리나라가 어찌 보면 민간 기업에게 좀 과도한 개입을 하는 경우이긴 한데 우리나라와 일본이 그러한 체계를 갖고 있습니다. 또 뭐가 있을까요? 전기장판 그래요. 전기장판도 사람이 누워 자는 데인데 합선이 나거나 사람을 그냥 온도가 너무 올라가고 오징어처럼 튀겨버리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모두 검사를 하게 됩니다. 이런 것들은 주로 신체 부상 또는 이런 재앙을 갖고 올 만한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이루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품질과 신뢰성 조금 더 이어서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자, 아까도 설명드렸습니다만 마치 혼돈해서 쓰기도 해요. 실제 제가 현대나 삼성전자랑 일을 하다 보면 신뢰성 고장이라는 표현 대신 고장이 조금 기업의 책임같이 느껴지지가 않잖아요. 품질 그러면 현대나 삼성이 자기들의 문제 같은데 고장 이렇게 하면 왠지 이거는
소비자의 문제인 것처럼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실제로 제가 아까 강조해서 신뢰성은 고장, 품질은 불량 이렇게 쓰라고 했는데 삼성이나 현대차는 고장이라는 말을 뭐라고 쓰는 줄 아세요? 여러분? 전 진짜 싫은 표현인데 이게 시장 품질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러니까 공정 품질은 좋았는데 밖에 나가서 고장 났다 이거지. 근데 원래는 학문적으로는 고장이라는 말만 써요. 근데 제가 이 말을 왜 굳이 알려드리냐? 여러분들이 기업에 취업을 했는데 고장이라는 말을 막상 안 쓸 수가 있어요. 야, 우리 시장 품질 어때? 야, 우리 시장 품질 지수가 어때? 이렇게 물어보면 그건 신뢰성 지수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건 신뢰성을 언급하는 겁니다. 그런데 교과서는 그 어느 교과서도 마켓 퀄리티나 이런 말 본 적이 없어. 시장 품질이라는 말 본 적이 없습니다. 책에는, 논문에도. 우린 다 페일리어예요. 릴레빌리티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막상 취업을 해서 회사에 나가시면 고장이라는 말보다 더 빈번하게 보게 되는 단어가 바로 시장 품질이라는 단어가 돼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품질 관리와 신뢰성 관리를 구분짓는 용어를 한번 볼게요. 한번 읽어볼까요? 제품이 완성되는 시점까지를 중요시하는 것으로 제조 공정의 변동. 자, 시점, 완성되는, 즉 여기 뭐예요? 우리 공장 내부의 문제입니다. 공장 내부의 문제. 공장 내부. 그런데 이때 품질이 흔들리는 원인을 어디서 보냐? 제조의 산포로 봅니다. 제조 공정의 변동. 이것은 작업자가 실수할 수도 있고요. 사용 부품이 잘못될 수도 있고요. 그것은 곧 원재료 자체가 규격에 맞지 않는 잘못된 것들이 껴질 수도 있다. 즉 원자재가 나쁘던가 생산을 잘못했던가 조립을 잘못했던가 이런 원인으로 우리가 불량이 발생했다라고 보는 겁니다. 반면에 신뢰성은 조금 더 수준이 깊이 들어가는데 사용자에게 도착 후 기대되는 사용 기간 동안 만족하는 것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저는 사용자에게 도착하기 후라기보다는 공장을 나가서 사용자에게 도착한 다음에 그 이유를 모두 포함해서 즉 공장 밖에서부터는 저는 다 신뢰성의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그 이유는 제가 나중에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여긴 말이에요. 제조 공정의 산포예요. 품질은 공정 불량인데 신뢰성은 설계지를 봅니다. 설계 개발. 그러니까 여기는 누가 잘못했어? 제조 공정은요. 양산의 잘못입니다. 양산은 생산이죠. 대장 생산이니까. 생산부서 또는 품질부서야 니들 잘못했어 이렇게 가져가요. 반면에 신뢰성은 그거보다는 설계개발이 잘못됐어입니다. 애초에 너희들이 설계를 허약하게 한 거야. 왜? 공장에선 잘 돌아갔잖아. 근데 공장 밖에서 문제 일으켰어? 그럼 설계가 잘못된 거야. 개발이 아예 잘못된 거네. 이렇게 탓을 하는 겁니다. 탓이라기보다 책임을 지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주로 R&D 단계고요. 여기는 이제 산업과학도들이 많이 하는 프로덕션 단계가 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네. 그래서 실제 제 밑에서 공부했던 석사 또는 박사했던 학생들이 대부분 신뢰성 부서를 가게 되면 R&D 부서 쪽, 이런 쪽에서 주로 설계 개발 쪽에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 설계 개발이란 건 좀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시험, 평가를 하고요. 필드에서의 실제 사용 데이터의 토대로 제품이 언제 고장나는가 원인을 추구하고 사전에 공학적 설계 중심으로 시간적 품질 보증을 한다. 시간적 품질 보증, 시장 품질, 고장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네. 그걸 목표로 한다. 고장을 낮추는 것을 목표로 한다와 고장을 낮추는 걸 목표로 시간 품질 보증이나 똑같은 말이죠. 고장 보증이나 시간 품질 보증이나 똑같다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그림을 굉장히 잘 제가 나타냈다 보는데 이건 공장 내의 문제예요. 그리고 완료 시점, 한 시점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런데 신뢰성 문제는 필드 문제예요. 필드. 이 필드도
세 가지로 구분을 합니다. 뭐가 있을까요? 먼저 운송하는 환경. 아까 뭐였어요? 아까 제가 제2차 대전에 태평양 앞바다를 지나면서 고온 다습한 환경을 지나 진공가 망가졌다 그랬죠? 이거 운송 환경입니다. 또 뭐 있을까요? 저장 환경이 있어요. 저장 환경. 아무것도 안 하고 저장만 해놔도 망가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좀 여담인데요. 제가 한 6, 7년 전에 그때 남북관계가 괜찮던 시절, 거의 한 10년 다 됐네요. 남북관계가 괜찮던 시절에 개성공단에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개성공단에 강의하러 갔었는데요. 그때 우리나라에서, 남한에서 북한에다가 컴퓨터 실습실을 쫙 깔아준 거예요. 노무현 대통령 때. 근데 이제 박근혜 대통령, 이제 이명박 대통령 오면서 남북관계가 예전 같지는 않으니까 새 컴퓨터 분명 깔아줬음에도 불구하고 컴퓨터 수업을 안 한 거죠. 네. 컴퓨터 실습을 안 했습니다. 근데 새 거예요. 2년, 3년 전에 깔아준 새 건데 딱 가서 보니까 키니까 어떻게 된 줄 알아요? 다 고장나 있는 거예요. 말이 될까? 말이 돼. 왜? 저장하는 환경이 비도 오고 습하잖아. 그런데 거기에 수분이 흡수돼서 똑같아요. PCB에 묻고 하면서 부식이 발생하고 관리가 전혀 안 된 거죠. 우리가 켜기만 했어도, 껐다 켰다만 해도요, 거기에 있던 수분들이 드라이아웃 돼 말라요. 열 때문에. 그리고 다시 또 수분이 습착되고 또 말리고 하면 되는데, 쓰지 않고 가만히 두면 어떻게 되겠어요? 녹슬지. 철도 사용하지 않으면. 자동차도 그냥 방치해두면 녹슬는 것과 마찬가지로 제품도 그래요. 그럼 우리 그런 저장 환경을 잘 견딜 수 있느냐 라는 겁니다. 우리 폭탄 그렇죠. 폭탄 수십 년 동안 만들어와서 30년 전, 90년도에 폭탄 만들어도 전쟁 안 하고 있으면 전쟁할 때 터져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저장에 대한 내성이 있냐? 그 다음 사용 환경에 대한 내성이 있냐? 이건 소비자가 쓰는 환경이에요. 바로 이런 것들에 대한 테스트가 제가 중간고사 끝나고 우리가 학습할 환경시험 어떤 내성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린다고 했습니다. 이게 바로 필드에 대한 환경을 묘사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자, 혹시 학생들 들으시면서 질문 있으면 그때 질문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니까요. 다시 말씀드리면 품질은 불량이냐 양품이냐고 공장 내의 문제였다면 신뢰성은 필드에서의 문제고 소비자 손에 가서의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죠? 자, 조금 더 나아가 본다면 과거에는 여러분 신뢰성보다 훨씬 더 품질에 초점을 많이 맞추었습니다. 이유가 있어요. 과거엔 제품을 잘 못 만들었거든요. 10개 중 100개 중에 80개만 팔았다. 20% 불량이다 그러면 20%는 고스란히 기업의 손실로 다가오게 됩니다. 기업의 직접적 손실 비용이 그대로 가늠이 돼요. 그런데 신뢰성은요. 소비자한테 가서 소비자의 손에서 고장이 발생해서 못 쓰게 되는 거잖아요. 이게 직접적 비용으로 기업이 딱 피부에 와닿지 않았습니다. 과거에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신뢰성은 기업의 관점이 아니라 여러분의 관점입니다. 여러분이 사는 이 갤럭시 또는 아이폰이 100ppm짜리 공장인지 10,000ppm짜리 공장인지 관심 있습니까? 몇 ppm짜리 공장이냐는 여러분의 관심사는 아니에요. 여러분의 관심사는 내가 산 갤럭시가, 내가 산 노트가, 내가 산 아이폰이 고장이 났냐 안 났냐죠. 불량 발생 여부는 소비자의 관심이 아닙니다. 소비자의 관심은 신뢰성이에요. 즉 다시 말하면 고장이 발생했느냐 발생하지 않았느냐의 문제입니다. 내가 핸드폰을 100대 쓰는 거 아니잖아요. 한 대 쓰는 거예요. 나의 한 대가 고장을 났느냐 나지 않았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이해되십니까? 자, 첫날인데 너무 채팅창이 조용한데요. 좀 적극적으로 질문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품질과 신뢰성을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드린다면 품질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제품의 현재 상태, 사실은 마지막 상태고요. 여기는 시간을 고려한 품질이라고 그랬잖아요. 미래의 상태입니다. 품질은 3포를 계산하는 걸 목적으로 가져가요. 이 3포는 뭐에 대한 3포입니까? 공정 3포예요.
우리 생산 현장이 스테이블하냐 그렇지 않느냐를 보게 되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품질은 시간의 개념을 포함하지 않습니다. 반면에 신뢰성은요, 필드의 문제고요. 3포보다는 설계 변경이에요. 제품 R&D 단계에서 결정되는 것이 신뢰성의 문제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여기는 당연히 시간을 포함합니다. 시간의 개념이 들어와요. 자, 그리고 분포 데이터 형태인데, 데이터 형태도 공장 내 데이터잖아요. 원한다면 삼성이다, LG다, 현대차다. 우리 공장의 현재 모니터링을 해서 이것이 지금 어떤 상태인지 100% 파악할 수 있습니다. 원한다면. 근데 말이에요. 신뢰성은 전반적으로 완전 데이터가 아니라 불완전한 데이터예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데이터, 여러분 제품 고장을 삼성이나 현대가 다 파악하려 생각합니까? 제가 현대자동차랑 과제를 오래 해봤는데 현대차는 우리나라에서 3년에 6만까지 보증을 합니다. 그러면 3년이 넘어가면요. 현대차 서비스센터 올까 안 올까? 안 가요. 더 비싸거든요. 그럼 동네 카센터 가요. 삼성전자도 보면요. 1년까지 무상이거든요. 1년까지는 고장률이 막 오르다가 1년이 지나서 고장이 떨어져요. 말이 안 되잖아. 그거 왜 그래? 1년까지만 삼성 서비스센터, 애니콜 센터에 사람들이 방문을 하는 겁니다. 그 이후에는 더 이상 방문하지 않고 고장이 있어도 고장을 안고 살거나 또는 통신사를 바꿔서 핸드폰을 새로 바꾸는 거죠. 핸드폰을 바꿔버리면 삼성은 내 고객이 1년 만에 고장이 났는지 5년을 썼는지 10년 썼는지 알 길이 없습니다. 이러한 데이터를 우리는 불완전 데이터, 고장이 있는지 없는지를 알고 완전히 파악할 수 없는 데이터가 불완전 데이터,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은요, 확률 분포인데요. 우리 통계 시간에 정규분포 연락에 배웠을 거예요. 또는 일부 T분포 배웠겠습니다만 정규성을 따르는 것을 많이 가정합니다. 이것이 공정에서는 틀린 말이 아니에요. 옳은 말입니다. 그래서 이 정규분포 하나만 쓰면 돼요. 정규분포는 간단한 분포거든요. 그런데 신뢰성은 정규분포를 따르지도 않을 뿐더러 어떤 하나의 분포만 따르지 않아요. 지수분포를 따를 수도 있고요. Y분을 따를 수도 있고요. 로그 노멀을 따를 수도 있고요. 여기 쓰지 않았습니다만 감마 분포를 따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 학부 수준에서는 지금 지수, Y분, 대수정규, 요 대수정규란 말 대신에 우리 통계책엔 로그 노멀 분포 또는 로그 정규 분포 또는 대수, 로그가 대수입니다. 정규 분포 모두 같은 표현입니다. 요 세 가지 분포를 주로 지수, Y분, 로그 정규요. 근데 여러분 지수나 Y분이다, 로그 정규다 익숙하지 않죠. 저한테 다 배웠습니다. 저한테 배운 통계 1에서 다 배웠습니다. 평가 측도도요. 품질은 샘플해요. 불장률 하나입니다. 우장률 있잖아요. 1드거든요. 이거 산출률이죠. 10월 1 마이너스 불량률입니다. 1 마이너스 디펙트 레이트 하면 되는 거예요. 끝이에요. 잘 안 보이나 학생들? 밑에 좀 끊겨 보이나요? 자, 근데 반면에 얘는요. 평가 측도 무지 5개나 있습니다. 위에 다시 좀 써볼게요. 안 보이시니까. 평균 수명이란 거 있고요. BP 수명이란 거 있고요. 세 번째 고장률이란 거 있고요. 네 번째 신뢰도라는 거 있고요. 다섯 번째 사실 신뢰도는요. 1 마이너스 고장률이랑 똑같거든요. 제가 교재 좀 바꿔 놓을게요. 다섯 번째는 평균 잔여 수명이란 것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생존했을 때 얼만큼 더 살 수 있을까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요 5가지 수명을 우리가 통상 쓰게 되는데 회사마다 달라요. 이게
동호야. 밑바닥 잘 안 보이는데 제가 위에 썼어요. 미안합니다. 자, 고마워. 자, 평균 수명, BP, 고장률, 신뢰도, 평균 잔소. 제가 위에 써놨으니까 이거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시스템에 따라 다르고 부품에 따라 달라요. 그때그때 다릅니다. 뭘 쓸까가. 회사마다 달라요. 반도체? 그럼 BP 수명 써요. 네? BP 수명. 그 다음 전자부품 회사 고장률 많이 씁니다. 신뢰도나 평균 잔여 수명, 평균 수명 잘 안 써요. 신뢰도, 평균 잔여 수명 같은 경우는 뭐 시스템 업적이 뭐 플랜트 업체 이런 데 좀 써요. 그때그때 다르단 말이죠. 이것은 제가 2주차 신뢰성 측도 다룰 때 어떻게 쓰는지 하나하나 저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훨씬 신뢰성이 어렵다는 겁니다. 신뢰성이 상당히 그래서 회사 기업에서도 어려워하는 영역이에요. 품질은 잘하는 사람이 많은데 신뢰성은 지금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뢰성을 잘 공부해서 여러분들이 취업을 하시면 매우 유리할 수 있습니다. 여담입니다만 지금 현대자동차도 품질 경영 2.0을 선포했습니다. 재작년인가요? 예, 그때부터. 품질 경영 2.0의 핵심이 바로 신뢰성 경영이에요. 이제 현대자동차가 파는 제품의 수명을 잘 알아야 된다. 그 다음 소비자가 원하는 수명만큼 제품이 동작해야 한다. AS 비용을 줄여야 한다. 이것이 현대자동차가 지금 추구하는 품질 경영의 목표인데, 방향성인데 그것이 곧 신뢰성이다. 이런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오늘날 신뢰성의 중요성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신뢰성에 영향을 준 요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술 발전과 고객 수준 향상에 따라 개발 주기는 점차 단축되고 있다. 여러분, 갤럭시 1에서 2 나올 때 얼마 걸린지 아세요? 18개월 정도 걸렸습니다. 지금 갤럭시랑 아이폰이랑 버전을 보세요. 아이폰이 갤럭시보다 거의 1년 빨리 나왔습니다. 1년 이상 빨리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아이폰은 1년 이상 걸려요. 제품 개발 주기가. 근데 갤럭시 같은 경우에 처음엔 제 기억에 1.5년이었던 것 같은데요. 그 이후부터 지금 어떻게 출시하죠? 매년 출시하죠. 12개월이에요. 옛날에는 1.5년이었다면 이제는 1년으로 단축된 거예요. 이런 보이시잖아요. 얼마 전에 뭐 나왔습니까? 노트 나왔죠? 노트. 삼성은 상반기에 갤럭시 계열, S 계열, 하반기에 노트 계열 이렇게 내요. 그러니까 상반기, 하반기 사실 회사 입장에서 보면 6개월마다 신제품이 내는 겁니다. 엄청 빠르게 가져가는 거죠.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다양한 기능이 추가되고요. 복잡해지겠죠.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센서 기술도 통합되고 제품 개발 비용도 줄여나가야 돼.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자, 여러분, 갤럭시 S1와 제가 9인데 9이랑 비교해 보면 어떨 것 같아요? 이게 9배 커졌나요? 아니에요. 사이즈는 조금 더 커진 수준입니다. 근데 배터리는 갤럭시 S1이 요만큼 들어갔어요. 요만큼. 근데 지금 거의 이만큼 들어가거든요. 그리고 옛날에는 기판이 하나 들어갔어요. 이제 여러분 기판 몇 개 들어가게요? 2개 들어갑니다. PCB 2개 들어가요. 그러다 보니까 훨씬 더 발열 문제도 어렵고 그래요. 제 기억이 맞다면 갤럭시 S1은 단품 단위로 한 4,500개 부품이 들어갔다면 S9, S10은 1,500개, 2,000개 부품이 들어가는 걸로 압니다. 단위가. 한 4배 정도 늘은 거예요. 카메라만 해도 지금 갤럭시 S 노트 보니까 카메라 4개 달리나요? 근데 과거에 하나 달렸죠. 네. 또 2개 달렸죠. 앞뒤로. 네. 한두 개가 이제는 초점점에 4개까지 달립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제품이 개발된다는 것은 기능이 늘어난다는 거고 제품이 복잡해진다는 거예요. 제품이 복잡해지면 특히 전자부품은 발열 문제가 발생한다는 겁니다. 그럼 열이 발생한다는 건 악조건에 있는 거예요. 마치 옛날에 이렇게 사람을 치면 넓은 방에 한 5명 있었으면 아주 좁은 방에 같은 크기의 방에 5명이 아니라 10명, 20명이 따닥따닥따닥 붙어가지고 있다 보면 얼마나 더워. 짜증스럽죠. 부품도 똑같아요. 그럼 부품이 어떻게 돼요? 고장나요. 사람도 짜증나서 아주 그냥 힘들어 죽을 수도 있겠죠. 똑같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부품이 신제품이 나올수록 복잡해지고
그건 신뢰성을 떨어뜨린다입니다. 제가 지금 녹화를 하고 있어서 정확히 남의 회사에게 정확히 말씀드리면 뭐하는데요. 삼성이 갤럭시 S를 출시할 때 목표 수준이 그닥 높지 않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신뢰성을 개선하는 게 목표가 아니라 휴대폰 같은 경우에 신뢰성을 유지하는 게 목표일 정도로 신뢰성을 상상한 것보다 유지하는 게 그만큼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훨씬 더 복잡다단해졌거든요. 과거와 다르게 하드웨어 고장만 있는 것이 아니라 소프트웨어 결함도 이제 많이 있죠. 그래서 매우 어려워지고 있다. 고로 우리 신뢰성은 지금 기업에서 매우 중요한 토픽이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우리 전체 시스템, 제가 자동차나 휴대폰으로 예를 들어 본다면 아마 여러분 익숙하시니까요. 개발기간 단축되는 거 이해되시잖아요. 그쵸? 삼성으로 치면 6개월마다 신제품 낸다니까. S계열 봄, 노트계열 가을이니까 진짜 같은 사람들이 개발하거든요. 개발 비용도 줄여야 됩니다. 기간도 줄이면서. 왜? 그래야 이익이 많이 들겠죠. 왜냐하면 핸드폰 여러분 이거 200만 원 받을 수 없잖아. 90만 원에서 100만 원, 100에서 110만 원 받아도. 근데 부품은 더 늘잖아요. 그렇다면 개발 자체에 들어가는 공수나 그 비용은 축소해간 노력이 기울여야 되는 거죠. 그 다음 고장 비용도 최소화 가져가야 되고 복잡성은 늘어나고 기능, 카메라 기가 막히죠. 제 와이프 노트 20 사줬는데 똑같은 카메라로 어디 음식점을 딱 찍어도요. 완전 때깔이 다르더라고요. 기능 확실히 달라졌습니다. 그리고 제가 제조물 측이법 말씀드렸죠. 이제 제품이 잘못되어서 소비자가 해를 입거나 다치게 되면 제조회사에서 천문학적 배상을 해야 합니다. 또 고객이 점점 까다로워지고 있다. 블로그도 늘어나고 있고요. 여러분 인스타나 이런데 또는 유튜브 조금만 이상해도 요즘 유튜브에 찍어서 이제 항의하잖아요. 마찬가지로 고객 수준이 올라가기 때문에 기업들이 그만큼 잘 대응을 해야 하는데 여러분 유튜브에 기업 까는 거 보세요. 그 기업이 마케팅 잘못했다라고 까나요? 분량이 높아졌다고 까나요? 다 아니에요. 유튜브에 까는 동영상 보면 다 고장나서 까는 거예요. 폭발해서 까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 신뢰성의 문제다라는 거죠. 이해되셨습니까? 자, 이렇게 해서 신뢰성 자체가 정말 중요하다라는 내용을 제가 쭉 강조드렸습니다. 아마 여러분들께서도 신뢰성이라는 게 품질 하나 아니야? 품질이랑 비슷한 거겠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꼭 그렇지가 않습니다. 상당히 중요한 분야고요. 품질과는 다르다 하는 거 이번 한 학기 동안 저랑 배우면서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들 질문 있으신가요? 질문? 자, 혹시 늦게 온 학생 있나 지금? 전자출결 안 된 학생 있으면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출결 안 된 학생 이야기하시기 바래요. 자, 지금 2교시에 4명이 결석 체크됐는데 종렬아, 나한테는 네가 결석으로 체크됐는데 너 늦게 왔구나. 박종렬 학생 언제 왔나? 왜 늦었어 종렬이? 일단 2교시도 지금 1교시 지각 처리하고요. 2교시는 제가 출석 처리. 2교시도 지각이네 이놈아. 학생들 일찍 일어납시다잉. 또 박종렬 학생 말고 또 있나요? 제가 잠깐만요. 추결 한번 다시 확인해 볼게요. 재욱이 잠깐만 얘들아. 지금 2교시에 결석 처리된 학생이 김재윤, 박종렬, 박종혁, 최혁진 학생입니다. 자, 종혁이는 제가 출석한 걸로 하고요. 1교시는 지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재윤, 최혁진 학생 없죠? 자, 좋습니다. 그러면 2교시 쉬는 시간 갖고요. 3교시 11시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3교시에 여러분들 뵙도록 하죠. 자, 3교시에 뵙도록 하겠습니다.